영화 명량이 최단 기간 800만 관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인기덕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화 속 위인들의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량의 관객몰이가 무섭습니다. 재미있다는 의견이 이제 많고 재미없다는 의견도 이제 또 있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평론가는 이순신 장군의 인기다라고도 했는데 우선 네. 저희가 뽑은 대사를 잠깐 우선 좀 보시겠습니다. 님은 왜 싸우시는 겁니까? 의리다. 저토록 모렴치한 임금한테 말입니까?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임금이 아니고 말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지. 예. 예. 이거 어떤 리더십입니까? 이순신 장군. 예.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야 그동안 아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예. 이순신 장군의 정말 놀라운 점은 지금 명량 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런 어떤 장수로서의 리더십보다 예. 더 놀라운 것이 일종의 경제와 산업을 부흥시킨 CEO형 리더십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인류 역사상 이런 장군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일본의 연구자들이 나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해군 장군이 영국의 넬슨 제독하고 한국의 이순신 장군인데 그런데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의 다른 점은 넬슨 제독은 국가적인 지원이 다 있었기에 그런 전투를 치러낼 수 있었지만 네. 이순신 장군은 국가적인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그런 전투를 치러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훨씬 위대하다라고 평가가 나오는 거죠. 네. 그 이유가 이순신 장군이 아무 지원이 없는데도 남쪽 바다에서 스스로 산업과 경제를 일으켜서 식량도 스스로 조달하고 화약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예를 들어 심지어는 그 일본의 조청을 연구해서 조선식 조청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바치기도 하고 중앙에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남쪽에서 스스로 산업을 일으켜서 중앙정부, 피난정부에다가 물자를 대기도 하고 심지어 제주도에다까지 물자를 댔습니다. 네. 그렇게 이 산업을 일으킬 정도의 어떤 CEO형 지도자였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지도력을 보여준 장군이었다. 그리고 원균이 조선 수군을 완전히 붕괴시켜서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네. 이순신 장군이 한 6개월 정도 만에 다시 조선 수군의 그 위용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경영 능력을 보여준 장군은 인류 역사상 없지 않았겠는가.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그러한 엄청난 경영 능력은 결국에는 왕으로서의 능력하고 비슷한 거였고 네. 그래서 아마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위기 관리 능력도 네.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거북선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옛날 역사책을 보면 조선이 마치 일본의 기습을 당한 것처럼 역사책에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지인에서는 평소처럼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전선 수백 척이 밀어닥쳐서 순식간에 함락당하고 조선이 무인지경으로 한양까지 20일 만에 함락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네. 문제는 일본이 기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신수길이 계속해서 우리는 곧 침략할 거다, 네. 침략할 거다 편지를 예. 보내고 임진왜란 전에 1년 동안 일본의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전국이 막 떠들썩했었고 직전에는 대마도에 모든 그 전선이 집결하면서 쳐들어온다는 걸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조선 지배층은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고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그야말로 빵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1년 전에 전라 자수영에 부임을 해서 네.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네. 그 거북선이 그냥 뛰어난 점선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거북선이 뛰어난 전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북선은 철갑을 둘렀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전에서는 적들의 이 십자포화를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선 수군이 한 포를 쏴야 되는데 네. 거북선은 밀폐 이 철갑을 둘렀기 네. 때문에 옛날에 환풍기도 없었고 해서 한 포를 몇 번 쏘면 안에가 화약 연기로 가득 차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선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이유는 이제 곧 일본군이 쳐들어올 텐데 일본 수군의 전략적인 특징과 조선 수군의 전략적인 특징을 정확히 비교해서
일본 수군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최적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거북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생각을 했을 때 일본 수군은 한 포를 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도 상관없다. 대신에 일본 수군의 장점은 이 백병전하고 조총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막으면 된다라고 해서 철갑을 두르고 한 포는 많이 쏘지 않아도 되고 전투가 벌어지자마자 바로 거북선을 적진 중앙으로 깊게 진격을 시켜서 예. 이 대장선 바로 옆에 붙어서 한 포를 한 번 내지 두 번만 쏘면 대장선을 격침시킬 수 있다라는 계산을 1년 전에 미리 하고 거북선을 만든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총동원령이 내렸을 때 네. 전라 좌수영과 우수영이 있는데 전라 우수영의 이역기보다 이순신 장군이 훨씬 먼저 추격합니다. 그건 그만큼 평소부터 위기에 대한 대응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리더십이 지금 새삼스럽게 관객들한테 주목을 받는 거죠. 네. 영화에 없는 말씀도 참 많이 하시는데 역사를 전공하신 건 그러니까 아니죠? 이게 관객들이 이미 이순신 장군을 예.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예. 영화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지식을 예. 영화를 보면서 떠올리고 네. 그래서 지금 이순신 장군이 영화보다 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해서는 뭐 또 사람마다 조금 네. 이제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아까 원균 말씀은 또 원균 쪽을 또 재조명한 또 시각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게 원균에 대해서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예, 예. 나중에 다른 기회에 알겠습니다. 기회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량 이전에도 이 지도자를 다룬 작품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뭐 이 명량이 히트치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군부를 이제 많이 계속 이제 뗐다고도 이제 네.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상반기에 정조를 다룬 영화 영린도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올 상반기에 이제 영린이 1,000만 관객을 예상을 했으나 네. 한 380만 정도가 됐죠. 이제 그 이유는 명량은 관객들이 이순신의 영웅적인 면모를 보고 싶어 하면서 극장에 가는데 영화 속의 에너지가 이순신 장군 한 명한테 다 집중되기 때문에 관객의 기대에 부응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영린은 관객들이 정조를 보고 싶어 하면서 갔는데 에너지가 여러 등장인물들한테 분산되니까 예. 상대적으로 흥행은 별로 되지 않았죠. 그 근데 화면 속의 장면을 먼저 하나 좀 예. 보고 얘기를 나눌까요? 영화 영린의 한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꽃미남 정조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여성 관객들의 홍을 받았습니다. 네, 이것이 너희가 바라는 세상이냐. 배우 현빈 씨가 정조 예. 역할로 나왔는데 영화 내용을 좀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영화는 내용? 이제 그 기득권 그 정조가 개혁 세력 개혁 정책을 펴려고 하니까 네. 기득권 집단이 정조를 암살하려고 이제 살수를 보낸다는 내용이고 예. 악의 축으로 정순왕후가 등장을 합니다. 과거에 정조한테 집중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가 이산이 있었고 네. 2000년대 이후에는 정조가 사극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사극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정조 시대가 나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정조가 2000년대 이후에 최고의 스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결국 이제 정조의 지도력이 2000년대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정조의 어떤 면이 관심을 예.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정조가 2000년대 이후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것은 원래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극에서 조명을 받았던 지도자는 주로 전쟁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쿠데타를 했거나 큰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지도자들. 그래서 세조 수양대군이라든가 뭐 태종 이방원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이 이제 관심을 받았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국민적인 관심이 우리나라가 이제 한강의 기적도 어느 정도 이뤄냈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있는데 이제는 구체제의 어떤 기득권 시스템이 너무 공고화돼서 네. 그게 우리나라의 내부적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어떻게 어떤 기득권 시스템을 다시 개혁과 혁신으로 선진화해낼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면서 바로 조선의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었던 노론이라는 집단하고 대결했던 정조가 이제 사람들한테 재발견됐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수많은 사극에서는 정조가 어떤 혁신의 아이콘으로 계속해서 네. 등장했던 것이죠. 예. 광해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화면을 좀 잠깐 예. 보시죠. 예. 얘기 나온 김에 광해까지 한번 보시죠. 임금이라면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이병헌 씨가 열연한 예. 이 광해 1000만 관객 돌파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화제를 이 영화 일으켰었는데 1000만 관객 돌파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광해는 또 어떤 점이 국민들의 마음을 네. 사로잡았습니까? 광해가 이게 스펙타클한 액션 사극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1,000만 넘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었는데 네. 의외로 국민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가 명량하고 이어지는 것이 네. 명량이 조선의 기득권층이 이순신 장군을 버렸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백성을 지킨 겁니다. 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버렸던 그 조선의 기득권층이 나중에는 광해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기득권층은 계속 명나라한테 사대하자고 그것만 중시하자고 하는 건데 광해는 명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들의 목숨이 중요하다, 생명이 예. 중요하다. 그런데 당시에 명나라보다 더 강하게 청나라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명나라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청나라하고의 관계도 잘 유지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광해는 주장을 했는데 네. 조선 사대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광해를 내치고 명나라하고만 이제 계속 하려고 친교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광해한테 다시 또 이제 감정이입으로 나타났던 거고 이 영화에서 영화적인 설정이 진짜 광해하고 가짜 광해가 네네. 나옵니다. 근데 진짜 광해가 아파서 쓰러지니까 이제 가짜 광해가 들어가는 건데 진짜 광해는 인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시녀한테 막 자기가 먹을 뻔해도 동 묻은 밥을 먹어보라고 시녀한테 막 그러고 네네. 그런데 가짜 광해는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다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득권 세력의 재산보다 조선 백성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어떤 조선 백성의 수호자 같은 이미지가 네. 바로 이제 관객의 마음속에 공명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1,000만 관객이라는 깜짝 놀랄 만한 사태를 일으켜 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는 그 정도전이 또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네. 드라마를 통해서 정도전이 인기였는데 이 명량이 지금 이렇게 신드롬을 일고 있는 거하고 그 전에 네. 정도전 신드롬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도전의 인기와 이순신의 인기에서 동시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네. 정도전은 한때 고려 시스템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고려 시스템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자라고 구 시스템의 전면적 재개편을 하려고 했던 지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국민적인 호응이 나타났던 거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의 기득권 시스템한테 완전히 버림받고 조선의 시스템하고 아무 상관없이 남도 바다에서 스스로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으킨 군사력으로 백성을 지켰던 장군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의 지금 관객들이 호응하고 감정이입을 한다는 것은 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다. 현재 우리나라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기 때문에 다른 대안적인 리더십, 대안적인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정도전의 인기와 이순신의 인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도자의 초점이 맞춰진 영화도 이제 간혹 선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TV 드라마에서도 네. 이제 볼 수가 있었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봉했던 변호인 네. 최근에 이제 대통령인데 네. 그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변호사 할 때의 네. 모습을 인간 그렸던 변호인의 거예요. 모습을 네. 그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전 예, 변호사 그렇죠. 활동할 때 얘기인데 그걸 보고 이제 그야말로 이것도 깜짝 놀랄 만하게 사실 이 영화는 소품이기 때문에 네. 네. 1,000만을 돌파할 거라고는 누구도 또 상상하지 못했는데 여기에도 1,000만을 넘어섰다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제목 그대로 변호인,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 예, 그 수호자. 국민을 지켜주는 그 멘트 중요한 그 네. 말 대사가 있는데요. 영화 속의 장면 한번 보실까요? 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분들이 눈시울이 네. 좀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든 권력이 우리로부터 나온다는 걸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권력은 검찰청에서 나오고 청와대에서 나오고 네. 국회에서 나오고 권력자들은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고 권력자들과 재벌이 서로 짝짝꿍해서 그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국민들은 이제 권력에 대한 소외감, 국가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가 바로 국민입니다라고 이제 주인공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 거기에 이제 관객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리고 우리한테도 저렇게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수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지도자가 바로 우리의 힘없는 서민들의 수호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도자가 저 하늘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호인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돼지국밥을 먹으면서 예. 국민들과 이렇게 소탈하게 소통을 하는 그런 지도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열망이
변호인한테 투영이 돼서 이제 천만 관객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영화는 그 시대상을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명량의 이순신 장군을 다룬 네. 영화가 예전에도 사실은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71년에 성웅 이순신, 네. 77년 난중일기라는 영화 단체 아니겠습니까? 관람 예, 예. 그랬었죠. 단체 관람. 예, 예. 네. 네. 그 70, 영화, 예. 예, 그 영화의 장면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예전에 왼쪽에 지금 성웅 이순신 예. 1971년 작품이고요. 그리고 1977년 난중일기라는 작품인데 두 작품 모두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지도자를 다뤘던 이 과거의 이 70년대 영화하고 지금 명량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 과거 이제 70년대 이순신 성웅화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네. 이순신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 청소년들한테 단체 관람하라고 많이 했었지만 네네. 그 영화의 인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적인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유는 과거에는 너무 이게 새마을 영화 같은 아. 배달의 기수 같은 느낌이 분명하게 조금 과도하게 드러난 데다가 네. 인물의 묘사가 과거 영화 속의 성웅 이순신은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고 그냥 산신령 같은 느낌, 아무 결점도 없고 예. 그냥 이렇게 지금 너무 현실감이 진중하게 없는 이렇게 그런 건가요? 예 그렇게 마치 그 그림 속의 인물처럼 네네. 그런 인물로 그려졌다면 요즘 영화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은 사람처럼 고통을 느끼고 마음에 약한 구석도 있고 예. 그런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서 공감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요즘 사극에 나오는 지도자와 과거 사극에 나오는 지도자가 다른 것은 과거 사극에 나오는 지도자는 무조건 강한 카리스마로 나를 따라라 라는 느낌이라면 네. 최근 몇 년 사이 사극의 지도자는 말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하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지도자와의 소통을 바라는 마음이 사극 속의 지도자 속에 알겠습니다. 투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2주 연속 우리가 명량을 다룬 것 같아요. 네. 이순신 장군을 다룬 거죠.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